이민 단속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IC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정부가 규탄하고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당국은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오히려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추적 2주 만에 납포했습니다. 카리브해 인근 해역에서 또 다른 유조선도 납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한 협상에 나설 거라고 밝히면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생후 15개월 아기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 한국산 헬스케어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민 단속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IC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정부가 강하게 규탄하고 여론도 들끓고 있지만 당국은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오히려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가. 길가에 서 있는 SUV 차량을 향해 IC 요원들이 다가섭니다. 운전자는 문을 열려는 요원을 피해 차를 후진한 뒤 다시 앞으로 출발했고 그 순간 차량 앞을 막아선 요원 한 명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숨진 37살 여성 운전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IC의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를 방문 중이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What happened was our ICE officers were out in an enforcement action. They got stuck in the snow because of the adverse weather that is in Minneapolis. They were attempting to push out their vehicle and a woman attacked them and those surrounding them and attempted to run them over and ram them with her vehicle.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영상을 봤다며 총격은 정당방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진 좌파들의 위협과 공격으로 요원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IC의 총격이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ey are already trying to spin this as an action of self-defense.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bullshit. To ICE, get the fuck out of Minneapolis. 의회 민주당 역시 이번 총격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 앤디 킴 상원의원도 정부가 혼란과 폭력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It was absolutely ridiculous and dangerous for the White House to step in and call this domestic terrorism the way that they have. Shame on them. Thanks, sir. 한편 이번 논란에도 새해 들어 연방이민 단속국의 단속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는 최대 2,000명에 달하는 단속 요원들이 투입돼 30일간 집중 단속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ICE LA 지부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엿새 동안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센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단속을 펼쳐 118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가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요원들을 추가 투입하고 새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추적 2주 만에 납포했습니다. 카리브해 인근 해역에서 또 다른 유조선도 납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봉쇄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유조선에 미군 헬기가 접근합니다. 무장 대원들이 갑판에 내리고 총을 겨눈 채 침투한 대원들은 이내 유조선을 장악합니다.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tateless or sanctioned because the oil blockade, the quarantine of oil out of unsanctioned or sanctioned or stateless vessels continues. 특히 이 가운데 한 척은 미국이 2주 이상 추적해온 러시아 국적의 벨라 1호입니다.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유통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던 선박입니다. 앞서 이 선박은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중 미군이 제재하자 달아났고 갑자기 선체에 러시아 국기를 그려넣은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벨라 1호의 이름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해 미국의 추격 중단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납포 당시 인근 해역에는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선박을 러시아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국적으로 간주해 납포 작전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The vessel was deemed stateless after flying a false flag and it had a judicial seizure order. 미국이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즉각 21세기 해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압류된 유조선에 탑승한 러시아인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야욕을 갈수록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덴마크와 협상에 나설 거라 밝히면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관련해서입니다. 다만 그린란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란 전제를 두며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에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군사 동맹 나토를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없는 나토를 러시아, 중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토가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나토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나토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또 나토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유럽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해석입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uropean Union needs us to have it, and they know that.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는 그린란드는 팔 수 있는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샀던 때가 아니라며 그린란드의 운명은 오직 그린란드와 덴마크만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나토의 핵심 우방국들도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선 미국 편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했던 나토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요즘 금리 인하 등으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4년간 빠르게 치솟는 주택 가격은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는 높은 벽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상승세 탄력을 줄이기 위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과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중상 입은 채 발견된 생후 15개월 아기가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아기의 어머니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2시쯤 이천 브로드웨이 인근 아파트에서 아기가 중상을 입었지만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의 엄마가 프라이팬을 이용해 아기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용의자인 아기의 엄마 24살 카르멘 아니타 데그레그는 중범죄 혐의로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돼 산타모니카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하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K문화 열풍에 따라 한국산 헬스케어 제품들도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스로 잔디를 정리하고 물이 필요한 부분에 자동으로 스프링클러를 뿌려줍니다. 바텐더를 대신해 원하는 음료를 만들어주고 고기가 타지 않도록 스스로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도 눈에 띕니다. 2026 CES에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신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스스로 일을 해주는 생활 밀착형 가전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 헬스케어 기업의 부스도 AI 기반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It didn't take a long time, which was a big plus for me because you want to know your results as fast as possible. And it was also relaxing to close your eyes for a minute, not too long. And the results were very interesting. I like that they separated mental stress and physical stress. So it seemed like in-depth. 세라젬은 2026 CES에서 미래 주거형 헬스케어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치된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업체 측은 한국의 발달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 헬스케어에 관련된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징 테크나 또는 에이징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미국의 이런 에이지 헬스케어 웰니스 테크가 한국에 비해서는 사실 저는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뷰티나 또는 여러 가지 K-컬처가 유행하듯이 이제는 K-웰니스와 K-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이 먹힐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AI 웰니스홈은 거실과 침실 등 생활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관리 기술을 중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잡함보다는 생활 밀착형 제품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집안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미국 시장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2026 CES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첨단 생활 가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첨단 기술 역시 박람회 현장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중국이 군 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의 일본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히토류 공급을 차단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2023년 기준 69% 수준입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필수적인 중히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사실상 100%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 금지를 본격화하면 일본 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소는 규제가 3개월 이어지면 일본은 6,600억엔 약 6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본 기아라 관방장관은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은 우선 중국이 실제 수출 심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히토류가 없어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못 만들면 이를 필요로 하는 중국 산업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일본이 2019년 한국에 취했던 조치처럼 소재, 부품, 장비에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면 중국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일본 일각에서 외교적 해법에 나설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칵테일이나 디저트에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질소가 위장을 파열시킬 수 있다는 경고와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들은 화려한 효과를 위해 칵테일이나 디저트에 들어가는 액체 질소가 위장 천공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초저온의 액체 질소는 하얀 연기로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자주 쓰이지만 완전히 기화시키지 않은 채 마실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액체 질소가 입이나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기체로 변해 수백 배로 팽창하기 때문에 위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학 학술지에 실린 사례 보고에 따르면 영국에서 액체 질소가 든 칵테일을 마시고 심한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18세 소녀가 위장에 구멍이 뚫려 위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모스크바의 한 기업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액체 질소 칵테일을 마신 남성이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역시 액체 질소를 포함한 식품 취급 시 피부 화상과 내부 장기 손상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의 시작을 기념하는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는 12일부터 열립니다. 미주 한인재단 LA는 오는 12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낯선 땅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날로 미주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전 세계 해외에 한국에 장려를 하고 그 정신을 다민족들에게 LA 한인축제재단은 LA 클리퍼스, LA 킹스와 협력해 각 구단의 코리안 나잇 행사 홍보에 나섰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는 12일, LA 킹스는 오는 20일에 코리안 나잇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인축제재단은 오늘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 경기별 티켓 10장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알렉스차 축제재단 회장은 LA의 주요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문화를 기리고 축하하는 밤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커뮤니티 간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고객들의 라운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고에 나섭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현장 대기 없이 쉽고 편리하게 직영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라운지의 혼잡을 줄이고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바우처 또는 마일리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한항공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에 따라 신설된 동서편 윙팁 구역에 프레스티지 가든 라운지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항공기 탑승 전부터 승객들이 럭셔리한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이엔드 공간으로 조성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부터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 1등석 라운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개편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 총 면적은 현재보다 2.5배 가까이 넓어지며 라운지 좌석수는 1,556석으로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초반의 랠리 모드를 셀러프 모드로 전격 뒤집었지만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도 이틀 연속 최고치를 돌파한 뒤 약세로 하락 번절했습니다. 내스닥이 나홀로 3일 연속 강세를 연결시켰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 대비 1.8%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11월 구인 건수는 1년 2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밑돌았고 ADP 민간고용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반면 ISM 서비스업 PMI는 기대치를 웃돌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립에 머물렀지만 금요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앞두고 긴장감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주 전반의 강세는 3일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매그니피선 7 가운데 4종목이 상승하며 기술주, 특히 반도체와 메모리 종목에 집중된 포모 현상이 아직 사라질 조짐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